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그건 좋은 게 아니고 등락을 거듭하지만 배당 주고 우상이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가져가는 것밖에 없고요. 11월에 들어와서 4월에 나가라. 주식시장은 보면 그래요. 10월이 이제 절반 갔잖아요. 저점 매수 해가지고 내년 4월에 나가는 전략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두 달간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2,500선, 2,650선 박스피에 갇힌 가운데 최근에 중동 리스크, 해외 수주 등 대외 변수들 주가 영향 높이면서 방산 조선 업종도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 수혜주죠. 전쟁 수혜주.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방산이 아주 오래됐어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전공이라고 원래 방산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90년대에 이미 방산주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그룹 같은 거는 그때부터 화약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요번에도 보면 하나그룹이 K방산에 앞장서고 있죠. 그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산업종이 우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조선도 결국 잠수함을 만든다든가 구축함을 만든다든가 다 그게 방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아 보이고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분이 이름 처음 들어보지만 원래는 삼성 테크원이에요. 삼성에서 만든 회사인데 하나가 인수해갔죠. 그래서 이건 월봉 보면은 2차 전지 1차 상승하고 눌림목 나오고 나가는 모습. 그래서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월봉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여기가 삼성 테크인 할 때거든요. 삼성그룹에 있다가 이제 인수돼가지고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파동 하나 상승 조정이 삼성 상남하가죠. 시장의 마법서 보면 트레이더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엘리어트 파동을 많이 보더라고요. 엘리어트 파동을 보면은 1국면, 1국면, 2국면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3국면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럼 지금 2국면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제 3국면 가면 이제 지금 반도체 같은 게 3국면이에요. 그래서 관심들이 많고 소문이 많이 났지만 3국면에서는 잘못 건드리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가지고 가면 좋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증시가 바닥 찍고 굉장히 급등했죠. 그 이유랑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봐야 되는 건 첫 번째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느 나라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꼭 연구하셔야 돼요. 특히 연세 많은 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다. 미국에도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다음에 애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솔직히 잘 가죠. 한국에도 삼성전자가 그동안 잘 해줬잖아. 이번에 이제 반도체에서 낙후돼가지고 엔비디아 납품도 못하고 바보가 돼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텐센트라든지 중국의 그 보험하면은 중국 평안보험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게 2005년도부터 7년 중국장 쓸 때 엄청 시세를 냈던 거니까 그런 보험이 우리 세계적으로 보험주가 그 우량한 보험주들은 다 보면 우상향이야.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보험주 한번 찾아봐. 어마어마해. 보험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보험주가 철저히 조정을 잘 했을 때 지금 이제 ETF 특히 연금펀드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ETF를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CN300 그 다음에 차이나 항생테크 다 ETF예요. 이거 우리나라에 상장된 거니까 텐센트는 이제 거시기 가야지. 홍콩 그죠? 텐센트 시누쿠는 이미 시세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누쿠 그다음에 평안보험 이제 우리 테슬라는 망가지고 있는데 BYD 중국 차는요 신고가 나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 차트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시누쿠는 제가 몇 년 전에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중국을 연구하다 보니까 2002년부터 소금이 올라가더라고요. 중국이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야. 2022년부터. 예, 이게 석유거든요. 이거하고 페트로차이나가 두 개 올라가는데 먼 선도로 갔어요. 이것도 계속 올라갔죠. 근데 보니까 아까 텐센트가 2002년 바닥을 2002년에 우리나라도 어려웠거든요. 거기 10월이 거의 다 바닥일 거예요.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와서 조정을 하는데 이 저점 깨지 않고 중국이 다 망한다는데 여기 서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상승해서 세웠다가 이번에 여기 나오고 좀 조정 들어온 건데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정이 좀 잘 들어오면 좋은 자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좀 조정 깊게 하네요. 그죠? 이런 거를 좀 관심을 좀 이렇게 들어올 때 나갈 때 따라가서 하지 말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중국 평안보험 같은 거 그 다음에 알리바마는 미국에서 봐도 되고 홍콩에서 봐도 돼요. 이 단기에 급등 나와서 조정이 세게 할 거예요. 세게 할 때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되겠죠. 이 종목도 보면은 중국이 망한다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22년 저점을 깨지 않죠. 그럼 여기선 연구를 해야죠. 여기가 매수 자리잖아요. 마이클 버리가 많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단기 급등하고 조정 좀 하겠죠. 네, 그럼 또 관심 주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고 가시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고요. 외려 버핏이 너무 시끄럽게 해준 일본은 조금 이제 이격이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럼 일본은 충분히 조정하면 또 괜찮겠지만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 게 버핏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 조심해야 되더라고. 우리나라 포스코도 좋다고 그러고 조정 많이 했고 중국도 페트로차이나 같은 거는 버핏이 고점에 많이 매도했거든요. 버핏이 매도하고 나면은 그 장이 망가지더라고. 미국이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위 애플 같은 걸 버핏이 팔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버핏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분은 시장이 과열된 걸 아신다는 거죠. 내가 봐도 과일인데 왜냐면 우리 개미들이 단체로 보따리 싸고 갔다. 중국에 보따리 싸고 갔는데 그게 얼마 안 있다 망가졌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따리 싸고 미국을 갔다 서학개미가 우리만 갔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개미들이 많이 몰렸겠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이제 돈을 풀고 부양책 쓰는 거를 중국이 다 배운 거죠. 그리고 통제가 잘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부양책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막 노숙자가 막 너덜너덜 하지만 중국엔 그렇게 너덜너덜 노숙자가 더 없을 것이고 중국 사람들은 일 안 하면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었,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 우리나라도 60년대에 말도 못하게 배고팠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더 봐야 돼. BYD. 이거 꼭 봐야 테슬라하고 비교해봐야 되는데 요게 보면은 정고점 더, 테슬라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점이 이 고점 못 넘었거든요. 얘는 고점 넘어 정고점에 도전하고 있어. 그건 뭘 얘기하냐? BYD가 지분을 조사해보면요. 미국의 1등 펀드 브렉나고 뱅가드 버핏이 상위 보유자예요. 상위 보유자. 그러면 전기차로서는 이 회사는 인정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BYD에 대한 것도 우리가 테슬라 좋아하는 분들은 같이 보셔야 된다. BYD. 왜 버핏이 테슬라는 손을 안 들어주고 BYD 손을 들어주고. 이거는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국 주식들이지. 이거 수익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 좀 떨어져 갖고 표간보험 있죠. 손해보험 있죠. 내 보험 좋아한다 그랬죠. 신흥군 석유. 이게 중국 주식들인데 수익이 났어. 자, 9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했죠. 앞으로도 금리 인하 뭐 몇 차례 더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투자 방법은 좀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결국 이제 부양책을 쓴다는 거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경기가 나빠서 부양책을 쓴다. 점점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 이제 서서히 나올 거고 아마 그 모습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아마 연말 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장이 여름에 조정을 해서 10월까지 조정을 해놓으면 연말에 산타 랠리도 있지. 그 다음에 1월에 효과도 있지. 그래서 1월까지는 좀 장이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냥 배당도 이제 연말에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수혜를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바이오, K방산, K뷰티, K금융.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바닥 잘 잡은 것 같던데, 엔터테인먼트.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조정을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시작하면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 내년 1분기에 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번에 50bp나 낮추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기 침체면 경제 위기 온다고 볼 수 있는 신호나 징후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런 게 온다고 하기 때문에 부양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동안도 보면 경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부양책을 썼잖아요. 네. 부양책이 쓰면은 결국 그래서 격언에 있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가 부양을 하고 정책을 세우면 거기에 순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결국 정부가 돈 풀고 경기 부양책 쓰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또 경제 위기가 온다고 그러고 경제 위기가 온 적은 없어요. 경제 위기가 예고되면 부양책을 쓰고 경기를 살려내기 때문에 그런 예고된 경제 위기는 없다. 경제 위기는 언제나 봤지 낙관적이 속에 모두 태평성대한다고 할 때,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조심해야 돼. 너무 장이 좋은 때 여러분들이 잘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때 중국 우리 기억해보세요. 2007년에 얼마나 은행 가서 펀드 얼마나 샀습니까? 봉주로 차이나 뭐 이러면서. 요즘에는 미국 주식이 이제 이번에 반등 나오면 더 또 날뛰겠죠. 조심할 때죠. 자, 혹시나 경기 침체 올 시에 개인의 자산관리 대처 방법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기 침체 오면 가치주를 싸게 살 기회를 주니까 좋죠. 경기 침체가 오면 가치주를 싸게 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버핏이 보면 수십 년간 코카콜라 들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막 별거 다 왔거든? 경기 침체가 엄청 많이 왔는데 다 들고 그냥 갔단 말이죠. 가치주는 장기로 들고 가는 거다. 불황이 오든 말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종목 한두 개 차트를 보고 가면 좀 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 고려아연 같은 거 보면 이게 우리 여기가 IMF 사태잖아요. 여기가 리먼 사태잖아요. 코로나잖아요. 사태는 다 물건이 쌓여 안 쌓여요. 주식을 싸게 살 기회는 언제나 그 금융위기. 금융위기는 부자가 될 기회예요. 거기에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모험한 자에게만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용기와 모험이에요. 그거 한 사람만 부자 되는 거고요. 그때 위험하다고 안 쳐다보고 많이 올라가면 따라온 사람들은 언제나 당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종목들을 사서 장기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왔다. 그걸 막 소리가 떠들면은 더 시끄럽고 내 귀가 막 따갑도록 너무 무서우면 주가가 살 때예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내야죠. 그 역사가 지금 그게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잖아요. 장이 폭락하고 위기가 오면 미국 사람들이 다 사가고 나중에 보면 미국 사람 다 사는데 우리는 다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미국 대선 여전히 치열해 보이는데요. 누가 되든 큰 흐름에서 바뀌지 않는 거는 뭘까요? 시장은 자기가 정해진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제 대선이 있는 해는 잘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장은 잘 지지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힘이 강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보면은. 전에 같이 막 코로나 이후에 또는 22년 이후에 22년 10월부터 좀 세게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힘이 세진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안 써먹었던 종목, 미국에서도 보면 코스트코나 안 써먹었던 종목들, 그 다음에 전기 관련주라든지 원자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석유에서도 엑슨모빌이 신고가 났더라고. 근데 이제 석유주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버핏이 좋아하는 석유주는 못 가고 있는데 버핏이 안 산 종목은 신고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핏 종목도 약한 거는 약하다. 그러니까 신고가 나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게 좋다. 버핏이라고 해서 버핏이 가진 종목이라고 무조건 덕복덕복 사면 안 되고 연세 많은 분들이 버핏을 좋아한다면 딱 하나 있어. 버크셔하이스웨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지금 현금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을 사는 순간 현금을 산 거죠. 절반을. 그리고 앞으로 살 종목을 바닥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이 바닥에서 몰래 사잖아요. 몰래 팔잖아요. 그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버크셔하이스웨이 사야죠. 그죠? 버크셔하이스웨이가 개인 투자가에게는 미국 주식의 서학개미에게는 안전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죠? 무슨 개별 종목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미 버핏 종목도 차트가 이쁘면 버핏을 팔고 있는 거야. 차트가 많이 빠지면 버핏을 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는 방법은 버크셔하이스웨이가. 버크셔하이스웨이는 지주회사잖아요. 그죠? 사거나 팔거나 다 그 안에 있는 거니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코스트코는 우리가 좀 반성을 많이 해야죠. 지금 이제 우리 이마트나 이런 거 보면은 주가가 이제 곤두박을 쳤는데 코스트코에서 배워야죠. 네, 최고의 품질을 갖다가 소비자에게 파니까 충성도가. 코스트코에 한 번씩 가보세요. 줄 서 있는 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대그룹도 배워야 되고 여기 CEO가 여기서 그 말단으로 상품 정리하던 그 말단이 지금 커가지고 CEO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회에서 말단부터 커 올라간 CEO들을 설득하고 키워야 되죠. 코스트코는 우리 기업들이 배워야 될 아주 좋은 예고. 정말 차트 보세요. 계속 떠다니죠. 정말 변동성도 없이 잘 가는 게 존경스러운 코스트코입니다. 근데 코카콜라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코카콜라에서 배워야 될 건 성장성이 있을 땐 이국면이죠. 이게 성장주예요. 성장이 끝내면 상승폭이 작으면서 배당 많이 주면서 우상이 간다. 코카콜라 같은 것도 좋은 종목. 삼성화재도 여기가 성장주야. 여기부터는 누주하죠. 그 대신 배당 많이 줘요. 배당을 많이 주니까 성장과 가치를 구분하고. 근데 성장주를 잘못 사면 이게 보통 한 50%씩 빠지거든요. 60%. 성장주가 이쁠 때 들어가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를 어디 사든 간에 장기 보유해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남은 4분기 10월 말이랑 11월, 12월 그리고 한국과 미국 주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는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그건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지? 그래서 좋은 종목은 등락을 거듭하지만 배당 주고 우상이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연말이 좋아요. 그게 여름부터 여기 10월까지가 조정이 많더라고. 되게 통계적으로 보면. 원래는 이제 격언에 있잖아. 11월에 들어와서 4월에 나가라. 주식시장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10월이 이제 절반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점 매수 해가지고 내년 4월에 나가는 전략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타넬리도 있고 배당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 유망 세트는 어디고 뭘 사야 될까요?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지 말고 얼른 몇 분 응선에 갔을까는 그런 건 그걸 측정하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가 많이 몰렸다. 2차 전지에 많이 몰렸었죠. 그렇죠. 위험했어요. 카카오에 많이 몰렸었죠. 위험했었잖아요. 유튜브에 많이 나왔잖아요. 유튜브에서 막 제목으로 많이 잡히면 2차 전지가 제목이 많이 잡혔어요. 막 1000만 원 간다고 그러고 막 또 그랬는데 1000만 원이 아니라 뒤로 빠꾸 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제목이 너무 험하면 안 된다는 거. 조용한 것들 있죠. 금융주 조용하잖아. 무기도 조용하대. 무기도 못 사도 뭐 사람들. 나는 가지고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람들은 안 사.
멸치금융지주 조용하죠. 조용해 아무 말도 없어. 다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고점 돌파해서 오늘 또 잘 가고 있는데 이게 부담스러울 게 아니라 고점은 뭐라고 했어요? 유튜브에 제목이 많이 잡혀야 된다. 개인 투자가들이 열광해야 되고 유튜브에 제목이 많이 안 잡히면 아직은 흥분한 게 아니야. 이거 제목 나와요?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2차 전지 때 보면 너무 시끄럽잖아. 라이브 하는데 뭐 3, 4만 명씩 오더라고 유튜브에서. 그러면 고점이다. 그래. 요즘에 그 고점인 게 내가 보니까 미국 반도체들이 좀 시끄러워. 근데 지금 시국가 나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많이 사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 애매한 업종이나 피해야 할 업종은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보면은 바닥이라고 샀는데 조금 올라오다 떨어지고 조금 올라오다 떨어지죠.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올라오더라도 피해야 되겠죠. 그죠? 올라올 때 매일 비중 줄여야 되겠죠. 테슬라 올라올 때 피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올라오다 또 맞아버리더만. 그죠? 엔비디아는 아직 안 꺾였어요. 그런데 이번이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신고가를 내고 꺾이거나 신고가 못 내고 꺾이면은 거기가 고점의 지형화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엔비디아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네, 테슬라는 이건 뭐 길게 보면 테슬라는 고점 대비 계속 고점이 얕아지고 있는 거니까 아주 나쁜 모습이에요. 좋은 회사들은 연구해 봤더니 CEO가 매스컴 많이 안 나와. 앨런 머스크 너무 나오는 것 같아. BYD 중국 전기차 CEO 나오는 거 봤어요? 나 못 봤네. 앨런 머스크 너무 언론 프레임 많이 하고, 그리고 꼭대기 누가 팔았어? 지가 팔았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팔았는데 뭐 다. 그리고 자기 회사 투자가들 다 물mel매기고. 자, 말씀하신 테슬라 주가 급락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반등 나오더라도 만지지 말아야죠. 이게 보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가 차트. 닷컴 버블에 미국 대장 봐야 되고 한국 대장 봐야 돼. 2000년이 없잖아. 그건 결국 중요한 뭐냐면 2000년 차트 버블 난데 고점을 못 넘었다는 거. 아직도 거기를 못 갔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 한국에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2000년 닷컴 버블인데 거기 때 대장이 뭐냐면 30520. 내 번호를 외운다, 번호를. 그때 버블을 내놓고 지금까지도 거기 못 갔는데 이걸 보면 배터리 앞으로 조심하고 계속 간다고 떠들어대는 아주 엄청나게 인기가 여기서 계속 싸다고 인기가 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기적한 시세를 해먹은 것들은 두고두고 뒷국목에서 사람들이 좋아해. 왜냐하면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추억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추억이 있는 종목 이거 적어놔야 돼. 추억이 있는 종목 싸다고 절대 사면 안 돼. 꺾이면 한 많은 세월 흐르는 거죠. 아까 포스코 봤잖아요. 큰 시세 나고 꺾이면 오래오래 조정한다. 시스코 시스템즈랑 앞으로 아주 개미들이 2차 전지 엄청 시끄러웠지. 그리고 유튜브가 엄청 시끄러웠지. 지금도 꿈이 많이 있지.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회사들 많이 생기거든. 그러면 하이닉스가 왜 망하냐면 그때 반도체 기업들이 초창기에 막 생겨가지고 치킨 게임에다가 망한 회사야 하이닉스가. 그게 현대전자하고 LG 반도체하고 합병한 거잖아요. 둘 다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히 부드러워서 살아난 건데 2차 전지도 여기서 이제 잘못되는 애들이 나올 겁니다. 치킨 게임이 나와서 그때 바닥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잘못된 애들을 사시면 되고. 그렇게 지독한 2차 전지에 우리 동네 할머니가 다 샀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2차 전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엔비디아는 아직 고점이 안 나왔으니까 가진 분들은 좀 더 줄여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비중을 너무 가져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SOXL 요것도 지금 개인 투자 너무 많이 샀는데 3배는 아니다. 3배로 사지 마시고 1배짜리 사시고요. 내 능력 걸 사셔야 되는데 대개 투기를 하다가 다 망하거든요. 주식시장에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은요 100승 1패 거지입니다. 100번을 이겨도 소용없어요. 한 번만 실패하면 거지 되니까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레버리지 쓰지 않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AI 반도체 테마 다음 주도주 뭐가 될까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전기 관련주, 원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도 바이오가 잘 가고 있어요. 미국도 바이오 제약들이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방산, 그죠? 방산. 그 다음에 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은 이미 많이 가고 있잖아요. 심차게 가고 있는 게 금융, 이런 섹터, 그 다음에 조선 섹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5년 한국 경제가 안 좋다는 전망이 많이 들리는데요. 주식 시장은 괜찮을까요? 경제가 안 좋다고 할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좋다고 할 때 주식 투자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테니까 위험한 때예요.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다 주식을 연구하고. 경제가 주가도 많이 오고 경제가 호황이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하고 우리 삼성전자 고점 친 거 아십니까? 삼성전자 고점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거기서 고점 친 거예요. 경기가 좋다, 호황이다 막 이런 소리 들을 때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다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삼성전자 보면서 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긴축도 하고 너무 여행 가서 낭비하지 마시고 외제차 뭐 이런 거 사갖고 너무 낭비들 하지 마시고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예금, 채권, 주식금, 달러, 비트코인 다양한 자산인데 어떤 자산 좀 늘려가야 될까요? 가치주를 좀 많이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경계가 어려워도 가치주를 사야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에 담다면 이제 채권이겠죠, 그죠? 채권이 아무래도 안전하고 금하고 비트코인은 뭐 비트코인보다는 금이 더 나은 것 같고 비트코인은 너무나 또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조그맣게 쪼개서 팔잖아. 개인들까지 전부 너무나 많이 사갖고 있으면 그게 쉽게 급등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소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던져야 되는 그 시간적 조정, 또 정고점이 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블룸버거에서 이제 그 ETF 만들고 그래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조정해서 나중에 이제 인기가 떨어질 때 좀 싸게 깎아주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가치주에 대한 중점을 두고요. 배당 좀 잘 주는 가치주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채권 투자를 조금 해본다든가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올해 남은 10월에서 12월 투자 포인트와 눈여겨봐야 될 변수랑 개인 투자자분들 그럼 어떤 전략의 시장에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이제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바이오라든지 무기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에 좀 쭉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나눠서 잘 담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종목 좀 보는 공부를 하세요. 전 종목 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대신증권 차트가 전 종목 보는데 좋더라고. 좋기는 뭐 블룸버그로 보면 좋지만 블룸버그는 한 달에 350원 내니까 50만 원 내니까 그건 안 되고 대신증권에는 1,000원짜리만 하나 가져 계좌 트니까 대신증권 차트가 공부하는 데는 좋아요. 그 다음에 책을 읽어야지. 이런 때 읽어야 되는 책이 뭐냐면 추세 추정 전략이라고 책방에 없던가? 추세 추정 전략 책을 읽어야 무기주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 무서울 때 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책을 좀 꼭 보시고요. 추세 추정 전략에 이런 말 써 있더라고요. 추세 추정자는 추세의 몸통이나 가운데를 포착하며 바닥에서나 천정에서 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 바닥을 사는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사고 천정에 파는 게 아니라 천정이 꺾이는 모습을 보고 판다는 거죠. 지붕이 나올 때까지 보유하거나 수익 난분은 추가 매수해도 되겠죠. 그죠? 신규 편입은 저는 좀 이렇게 장이 좀 이번에도 9월 2일 날 조정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떨어질 때 사고 분할하고 나왔을 때가 첫날 양선 나고 다음날 음선 났거든요. 그날 샀거든요. 그날도 좋잖아요. 근데 저 밑에서 산 것도 가지고 있지만 추가 매수한 거죠. 이런 거는 바닥에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장기로 더 한번 지붕 볼 때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부자 아빠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옷도 상의도 굉장히 MZ시대스럽게 굉장히 이쁜 옷 입고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남을 따라가는 집단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누가 추천하는 거 동네에서 추천하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다 인기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둘도 셋도 계속 인기주를 멀리해야 된다. 뉴스에 보면 개인 투자가 많이 산 종목 이런 거 멀리 하셔야 돼요. 인기주는 집단화가 이루어지며 고점을 잡게 되는 겁니다. 바닥을 잡는 건 외롭습니다. 지금 중국 주식 사는 것도 좀 외로울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유튜브 채팅에 중국 주식을 절대 사지 마세요. 중국 주식 얘기도 하지 마세요. 막 이런 분들 많은데 중국 주식에 고생을 2007년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깡통 난 거지. 미국 주식도 상투 치고 나면요. 중국 주식처럼 굉장히 많이 고통을 줄 겁니다. 미국 주식이 전부 허리빠 부르고 좀 좋아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고통의 날이 올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비중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시장에 돈 갖고 오는 거는 내가 보니까 개인 투자가 99%는 다 잃어. 그러면 가꾸지 말아야 돼요. 갖고 와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펀드를 ETF 산다. 그런 건 괜찮아.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금융주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은행주 ETF, 고배당 ETF.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이나 ETF, 차이나에서는 CN300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개인 투자가 ETF 투자하는 게 좋아요. 용기가 있어야 돼. 날아가는 지금 메리츠 금융지수 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무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 수 있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인데 살 수 있어요? 안 사실걸요? 그렇다면 뭐냐면 ETF를 사셔야 돼요. 바이오 ETF도 코덱스 바이오 있고 타이거 바이오 있더라고. 그런 거 사시면 되죠. 바이오가 무서우면 ETF에 안에 보면 10개 종목이 보니까 바이오 중에서 우량한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투자가 쉽지 않으니까 많은 책을 읽어보거나 많은 강의에 보면 투자가 너무 쉽다고 얘기하고 너무 주식을 권장하는 건데 그거 아니야. 내가 연구해보면 개인 투자가들을 보면은 돈 못 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많이 참으셔야 돼요.
현금 갖고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누구 얘기 듣고 들어가 보세요. 근데 만약에 주식을 사고 싶다면 내 돈의 10분의 1 정도 조금만 가지고 와서 이 주식이라는 사업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이해가 될 때까지 책 많이 읽으시고요. 책 그동안에 많이 추천해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책들 많이 읽고, 요즘에 내가 이제 추천하는 종목이 주식추천 전략, 그 다음에 100배 주식이라고 있어요. 제목이 좀 쌈박해, 너무. 근데 삼성화재나 코스트코 같이 100배 가는 주식들을 발굴하는 방법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한 10번씩 읽어보세요. 그렇게 책을 읽고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주식 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이 자동차 보험 점유율 1등이거든. 그러니까 시장의 점유율 1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등, 2등이 아마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등, 2등들이 우상향하는 것, 버핏이 왜 보험주를 많이 가지고 있나, 이런 거 연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도 이제 버핏이 또 처브라고 하는 보험주 샀던데, 서학개미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버핏이 그런 보험주, 그런 거 사보는 게 좋고요. 그죠? 네. 그래서 부자아빠 대표님이 원픽은 유망세 때는 바이오랑 방산과 금융과 조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원픽은 좀 뭘로 정리하면 될까요? 어떤 섹터를 강하게 저는 밀질 않아요. 분산하라. 많은 분들이 종목 압축하면 좋다고 그러는데요. 종목 압축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보라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초보자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ETF나 여러 섹터를 담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면 이 섹터가 갈 때 이 섹터가 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위로를 주는데 있잖아요. 이거 가고 이거 안 가봐요. 내가 몰빵 진작 안 가면 그거 팔고 일로 이사 간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판 게 다음에 가. 산 게 떨어져. 그래서 온탕 렌탕 하면서 그걸 가로막아 주는 게 약간 분산 투자니까, 지금 강한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골고루 담는 거. 마음속에 분산 투자를 하세요. 분산 투자를 욕하는 분들 계신데 아마 그분들 돈 못 벌 겁니다. 그리고 초보자는 분산 투자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주식을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바닥에 팔게 돼 있어요. 비쌀 때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고 비쌀 때 쌀 때 팔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르든, 저는 주식을 가르칠 때 손절매를 안 가르쳐요. 사면 그냥 주주해라. 어차피 망할 건데. 개인 투자가는 깡통이야.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라. 1등은 안 망한다. 그러면 1등을 사서 어떻게 해야 돼? 주주하면 돼요. 주주하는 건, 주주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뭐 여기 가서 사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왕이면 오르는 주식이 주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오르는 종목. 네. 오르는 섹터에 가시는 게 맞다. 네. 부자아빠님의 연말이나 또 내년에 모시고 2025년 주식시장 전망한 시간 한번 좋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부자아빠 정지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